1층은 만원, 2층은 2만원, 3층은 3만원, 4층은 5만원, 5층은 8만원, 6층은 13만원, 7층은 21만원, 마지막 8층은 34만원. 의문의 세트장. 더 에이트쇼에 초대된 8명의 사람들이 1분마다 받고 있는 어마무시한 상금입니다. 놀랍게도 연속한 두 수를 더하면 담수가 나오는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 상금이 주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실을 밝힌 브레인 역할 7층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속한 두 수의 비율이 바로 황금비에 수렴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대체 피보나치 수열과 황금비가 무슨 관련이 있길래 그런 것일까요? 그냥 앞에 있는 두 수를 더해서 만드는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조화, 균형, 이의 기준을 상징하며 비너스상, 파르테논 신전, 모나리자, 그리고 DNA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아름다움에 숨겨져 있다는 바로 그 황금비가 대체 무슨 관련이란 말이죠? 레오나르도 피보나치. 그에게는 한 쌍의 애기 토끼가 있었습니다. 애기 토끼는 시간이 지나 어른 토끼가 되고 아이를 낳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 이 애기 토끼가 자라서 어른 토끼가 되고 자손을 남긴다고 해봅시다.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렇게 되겠지요. 첫 번째는 한 쌍, 두 번째도 한 쌍, 세 번째는 두 쌍, 그 다음 세대는 세 쌍, 그 다음 세대는 다섯 쌍, 그리고 여덟 쌍. 여기에서 규칙을 찾을 수 있을까요? 한번 잠시 생각의 시간을 가져보시죠. (112358) 뻗어나가는 이 수열을 피보나치 앞글자를 따서 F1, F2, F3 이런 식으로 표현해봅시다. 만약에 F6을 구하고 싶어요. 이때 토끼들의 개체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빨간색으로 표시한 원래 있던 토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파란색으로 표시한 새로 태어난 토끼들이 있겠죠. 원래 있던 토끼들은 간단합니다. 바로 이전 세대, 다섯 번째 세대에 있었던 F5가 바로 원래 있던 토끼들이 되죠. 새로 태어난 토끼들은 다섯 번째 세대에서 어른이었던 토끼들, 지금 이 파란색 동그라미를 친 어른 토끼들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 어른 토끼들의 개체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이 어른 토끼의 개체수는 놀랍게도 그 이전 세대, 네 번째 세대에 있었던 개체수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번째 세대에 있었던 토끼들이라면 다섯 번째 세대에는 반드시 어른이 됐을 것이거든요. 원래 어른이었든 아니면은 애기 토끼였든 한 세대가 지나면 어른 토끼가 되니까요. 그래서 여섯 번째 세대에 있었던 토끼들은 원래 있던 토끼들, 즉 그 이전 세대인 다섯 번째 세대에 있었던 토끼들 F5랑 새로 태어난 토끼들, 이 새로 태어난 토끼들은 그 이전 세대 F5에서 어른이었던 토끼들이고 걔네들은 F4에서 그대로 온 것이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한 F4, 이 F5와 F4 두 값을 더한 것이 F6가 된단 말이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어떤 세대의 토끼 개체수는 원래 있던 토끼들 빨간색, 그리고 새로 태어난 토끼들 파란색인데 원래 있던 토끼들은 바로 이전 세대에서 그대로 온 토끼들, 이전 세대 토끼들이고 새로 태어난 토끼들은 이전 세대의 어른이었던 토끼들, 즉 이 전전 세대에서부터 왔던 토끼들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섯 번째 세대의 경우 이렇게 구할 수 있었고, 이 사실을 일반화한다면 n번째 세대의 개체수는
n-1번째 플러스 n-2번째 개체수를 더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fn은 fn-1 플러스 fn-2. n번째 수가 어떤 값을 가지는지는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수열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죠. 일반항을 생각하지 않고 이전 항들과의 규칙으로 이렇게 수열을 나타내는 것을 점화식이라고 합니다. 마치 불을 점하면은 촥 불이 퍼지는 것처럼 F1, F2를 알면은 F3, F4, F5, F6를 다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피보나치 수열, 그리고 이 수열에 피보나치란 이름이 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황금비와 무슨 관련이 있나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황금비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나요? 왜 하필이면 1.618 땡땡땡을 황금비라고 하는지 말이죠. 황금비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그냥 뭐 아름다운 비율이다, 신용카드의 비율도 황금비더라, 아마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황금비의 진짜 의미는 부분과 전체의 비율이 같도록 하는 비율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비너스 상을 예시로 살펴보자면 비너스 상이 여기 있습니다. 상체와 하체의 비율, 그리고 하체와 전신의 비율이 같은 상황을 아름답다, 이것이 정말 황금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체가 상체보다는 깁니다. 전신이 하체보다는 당연히 길고요. 하체가 상체의 X배라 해봅시다. 모르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이 전신 역시도 하체의 X배가 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겁니다. 수식으로 표현해보자면은 전신은 상체 플러스 하체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비례식에서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이러한 2차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근해 공식으로 풀어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값이 나오는데 이 중에 양수인 걸 고르려면 길이는 당연히 양수죠. 이러한 값이 되고 이 값을 계산기를 돌려보니 우리가 알고 있었던 1.618 땡땡땡이 나옵니다. 이것이 황금비의 진정한 의미였던 것이죠. 황금비의 정의는 이 부분 상체 하체, 부분과 하체 전신, 부분 전체의 비율이 같게 만드는 비율이었습니다. 온전히 수학적인 의미였던 것이죠. 사실 파르테논 신전이나 A4 용지나 신용카드 모두 황금비가 아닙니다. 황금비를 염두에 두고 설계한 적도 없는 것이죠. 그동안 황금비 프레임을 씌워왔던 것입니다. 물론 진짜 황금비랑 관련이 있는 것들도 많이 있긴 하죠. 그건 그걸 의도하고 만들었거나 의도하진 않았어도 그와 관련된 깊은 원리가 담겨있는 경우입니다. 저는 영상 마지막에 있는 구독자 이벤트를 위해서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럼 피보나치 수열은 어떨까요? 진짜 황금비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닌 걸까요? 아니면 그 속에 깊은 원리가 담겨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황금비의 정의에서 피보나치 수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에서 3 플러스 5가 8인 것처럼 상체 플러스 하체가 전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비율이 황금비로 똑같았죠. 피보나치 수열에서는 이 비율이 점점 황금비에 가까워집니다. 비슷한 규칙, 그리고 점차 비슷해지는 비율, 무언가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전문가 챗 GPT 선생님을 모셔왔습니다. 챗 GPT-4가 나오면서 성능이 더 많이 좋아졌습니다. 물론 저는 프로그래밍 공부를 오래 하긴 했지만
요새는 몰라도 코딩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오죽하면은 이 챗GPT로 만든 가상화폐가 시가총액 8,800억을 달성하는 엄청난 AI의 시대입니다. 뭐 하여튼 그래서 피보나치 수열의 비율이 황금비에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줄래? 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챗 GPT입니다. 자, 아무튼 이제 잘 만들었는지 프로그램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지금 define 피보나치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첫 번째 0과 1을 설정해주고 그 앞에 두 항을 더해서 다음 항을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골든 레이시오 컨버전스라는 함수는 무엇이냐면 피보나치 수열의 연속된 두 항의 비율을 구하는 그런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n은 30, 30번째까지 이거를 계속 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비율을 출력해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피보나치 비율만 이제 출력하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황금비의 값도 이제 같이 출력해달라고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니까 열심히 이렇게 코드를 작성해주네요. 자, 2분의 1 플러스 루트 라고 황금비를 계산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제 이 코드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구글에 온라인 파이썬이라고 이렇게 치면은 나오는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온라인 상으로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짠 하면은 쫙 해서 자, 비율을 28번째까지 구해졌네요. 자, 이 마지막 비율과 황금비의 값을 비교를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거의 똑같습니다. 이 마지막 비율과 황금비의 차이도 같이 보여달라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수정을 해볼게요. 자, 차이를 구해보니까 4.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 즉 0 뒤에 0.0000 해서 대충 한 0이 12개 정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말로 이 비율이 황금비에 엄청나게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알고 보니 두 값이 0.0000001의 차이를 가진다면 황금비가 아니라 황금비와 아주 약간 차이 나는 수로 수렴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컴퓨터로 확인했다고 해서 그게 정말 황금비에 정확히 수렴한다는 증명이 되지는 못합니다. 증명은 수학의 영역이죠. 지금부터가 바로 본론입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수학을 알고 있다면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게 바로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관계식이죠. 자, 이 식의 양변을 fn-1로 나눠서 연속하는 두 수의 비율에 관련된 식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왜 이렇게 썼냐면은 이 몇 번째인지 이 수가 큰 애를 그러면 이 연속하는 두 수의 비율이 보이죠. 이제 이거를 편의상 레이시오를 따서 Rn으로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비율과 관계된 식을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n이 한없이 커져서 계속해서 수를 계산한다면, 계속해서 비율을 계산한다면 이 값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걸 구하는 거잖아요. 바로 수열의 극한인 겁니다. 어디로 수렴할지 모르겠지만 알파라는 어떤 한 숫자로 수렴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수열 Rn이 알파로 수렴하고요. Rn-1 역시 n이 무한대로 가면 같은 값으로 수렴을 하겠죠. 이러한 관계식이 탄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식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근데 이 식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아까 비너스상에서 황금비를 구할 때 상체와 하체의 비율, 그리고 하체와 전신의 비율, 이걸 가지고 구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비율이 황금비였던 것이고, 아까는 그 비율을 x라고 둬서 x제곱은 x 더하기 1이다. 이러한 관계식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관계식이 여기서 똑같이 나온 겁니다. 이 알파는 굳이 계산을 안 해봐도 황금비겠구나. 수렴값이 만약에 양수라면은 황금비에 정말로 수렴을 하는 것입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모든 항들이 다 양수기 때문에 양수로 수렴한다는 것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정말로 놀랍게도 이 값이 정확히 황금비에 수렴을 한다는 것이죠. 드디어 피보나치 수열의 비가 황금비에 수렴한다는 것을 증명을 한 줄 아셨겠지만 여기에도 논리에 빈틈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관이 비율이 수렴한다고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 수열의 값들이 하나로 수렴을 하는 게 아니라 황금비 가까이서 아주 요리조리 맴돌고 있다면 수렴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동안 우리는 마치 결과를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가정을 했던 것입니다.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는 일이죠. 굉장히 본질적이면서도 어려운 난관에 봉착을 하였습니다. 1800년대 커시, 볼자노, 바이어스트라스와 같은 19세기 수학자들도 비슷한 고민을 했습니다. 물론 피보나치 수열의 수렴에 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수렴이란 뭔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고민했다는 것이죠. 마침내 개발했습니다. 수렴의 정의에 대해서 말이죠. 고등학교에선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렴한다고 배웠죠. 근데 그 한없이 가까워지는 게 뭐냐는 겁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비도 황금비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무한히 계산해 볼 것도 아니고 이 차이가 0으로 갈지 계속해서 어떤 값을 가질지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 당시 수학자들이 만든 수렴에 대한 정의는 엄밀한 수학의 출발점, 새로운 수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대학교 미적분학이나 해석학 개론 시간에 처음으로 접하는 정의죠. 함수의 수렴에 대해서는 엡실론 델타, 수열의 수렴에 대해서는 엡실론 n 논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 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봤을 때도 그랬습니다. 한참 동안 그 의미를 떠올려 봤었죠. 그런데 뭘 표현하려고 했는지 그림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한결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장에서 이 부분만 한번 볼게요. 이거면 이거다. 그리고 요거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 이게 대체 뭔 말인가? 수열 AN이 L이라는 극한값으로 수렴을 한다고 하면은, 자, 이러한 수열 AN이 있다고 쳐봅시다. 여기서 AN-R의 절대값은 AN과 이 극한값의 차이가 되겠죠? 결국은 이 극한값과의 차이가 점점 0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 수열과 극한값의 차이를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작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L이라는 애로 수렴을 안 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그럼 얘는 수열과 L과의 차이가 계속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를 한 0.1보다 더 작게 만들고 싶어. 그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n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0.1보다 차이가 작은 애를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0.01보다 작은 애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겠죠. 아까 황금비에서도 0. 얼마 아까 황금비에서도 0이 11개, 12개 있는 그러한 차이만큼 줄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게 황금비로 수렴한다는 것을 보려면은 이만큼의 차이가 아니라 0이 한 0.000에서 30개 붙은 차이더라도 0이 한 100개 붙은 차이더라도 그 차이만큼 얼마든지 좁힐 수 있는 AN이 존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N을 하나 찾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이렇게 수렴하는 줄 알았는데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수렴한다는 것은
이게 n이 무한대로 갈 때까지 계속해서 가까워져야 돼요. 어떠한 라지 n을 찾아서 얘 뒤에 있는 애들은 항상 0.1 차이 안에 들어가게끔 한다든지 0.01 차이 안에 들어가게끔 한다든지 어떤 하나만 이 구간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정 라지 n보다 큰 애들은 모두 다 들어가게끔 하는 그러한 n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 전체 문장의 구조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영어로 하면 for all epsilon all의 앞글자 a를 따서 이렇게 a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자연수 라지 n이 존재를 해야 된다. exist. 2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뒤집어서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죠. 임의의 엡실론이라는 거는 임의의 차이 0.01, 0.001, 0.0001 원하는 대로 가까워지게 만들고 싶다. 이 차이 an과 l의 절대값, 이 차이 이것을 원하는 대로 가깝게 만들고 싶다. 그렇게 가깝게 만드는 이 어떤 라지 n이 있으면 되냐면은 그 라지 n보다 큰 애들은 모두 다 l과 이만큼은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0.0001, 0.005 엡실론을 하나 정했으면은 모조리 다 얘보다는 가까워야 된다. 그렇게 만드는 라지 n이 어떤 엡실론이 주어지든 간에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엡실론 n 논법을 통한 수렴의 엄밀한 증명입니다. 자, 다시 어떤 수열 an이 l로 수렴을 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l에 가까워진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an과 l의 차이를 원하는 대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엡실론 범위를 하나 잡으면은 이 n번째 뒤로는 전부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게 하는 그러한 라지 n이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앞에 세 개는 엡실론보다는 더 많이 차이 나잖아요. 그렇지만 이 뒤에부터는 이 원하는 차이 엡실론의 범위를 만족하는 것이죠. 이 엡실론을 만약에 점점 줄여나간다면 이 엡실론을 점점 더 줄여나간다면 점점 더 까다로운 조건이 될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해서 0.1이든 0.01이든 0.001이든 0.0이 100개가 있든 1000개가 있든 1억 개가 있든 그 엄청난 그 작은 차이에도 이 수열이 그 작은 범위에 들어가게끔 하는 라지 n이 있을 때 비로소 이 수열이 L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수렴한다면은 계속해서 가까워질 테니까. 이것을 이제부터 정의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원래는 한없이 가까워지면 수렴한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다면 이제는 수열이 수렴하는지 판별할 수 있는 엄밀한 조건이 탄생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피보나치 수열의 비율 Rn도 황금비 파이에 대해서 어떠한 임의의 수 엡실론보다 작아지게끔 만들면 그게 바로 수렴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거 자체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의 관계를 이용하는 것이죠. 자, 우선은 Rn을 1 플러스 R의 n-1분의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피보나치 수열의 정의에서 양변을 f n-1로 나눠서 이렇게 비율에 대한 식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황금비 파이 역시 같은 관계를 가집니다. 왜냐면은 파이 제곱이 파이 플러스 1이었잖아요. 역시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이러한 똑같은 관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1을 빼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원래는 Rn, n번째 항에 대한 식이었는데 Rn-1번째 항에 대한 식으로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 뭔가 Rn-n-2, n-3 해서 땡땡 해서 계속해서 뭔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통분을 하면은 이게 뭡니까? 얘랑 얘랑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냥 n만 한 단계 낮춰졌을 뿐이죠. 여기서 통분을 할 때 부호는 어차피 절대값이라서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자, 이 요놈만 좀 처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에 대한 범위를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이 비율은 피보나치 수열을 항상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이 비율은 1보다 크다고 할 수 있어요. n이 뭐든 간에. 그리고 황금비 계산해 봤을 때 1.6 얼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5보단 크겠죠. 그래서 이 전체가 2분의 3보다 크다는 거고,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이게? 자, 분모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뒤집어져서 3분의 2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자, 똑같은 식인데 n번째가 n-1번째에 비해서 반드시 3분의 2보다 작다라는 거죠. 점점 비율이 작아질 거다. 3분의 2는 뭡니까? 1보다 작은 수잖아요. 이걸 계속해서 곱해 나간다면은 등비수열에서 공비가 1보다 작은 애가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할 것 같다. 좀 더 명확히 살펴보면은 자, 요거지 않았습니까? 얘는 또 요거겠죠. 이걸 계속 반복하면은 요렇게 될 겁니다. 자, 이 첫 번째 비율의 값은 1이었죠. 원래 이 식은 n에 대한 식이었는데 명확한 숫자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1 빼기 1.618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대충 0.5보다는 작은 수겠죠. 이렇게 되면은 임의의 엡실론을 갖다 가져와도 요거를 만족하는 n을 찾는다면은 끝인 겁니다. 자, 얘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겠고, 얘보다 큰 그냥 n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뭐 이게 자연수인지는 모르니까 일단 가우스를 씌워주고 대충 뭐 거기에 1을 더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얘보다 명확히 커지겠죠. 얘보다 커지면은 이미 엡실론보다 수열과 극한값의 차이가 작아질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관계식, 그리고 공비가 1보다 작은 어떤 등비수열과 연관을 지어서 한없이 작아지는 수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로써 피보나치 수열의 비가 정말로 황금비에 수렴한다고요. 이제는 누가 와서 물어봐도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피보나치 수열의 비가 황금비에 수렴한다고 말이죠. 사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증명이 또 있습니다. 그 중에 2개를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보나치 수열에 대해 이러한 관계식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로 증명을 하진 않을 건데요. 비율에 대한 식을 이끌기 위해 양변을 fn, fn-1로 나눠보면은 이러한 식이 만들어집니다. 즉, n 플러스 1번째 비율과 n번째 비율에 대한 관계식을 구한 것입니다. 특히나 2개의 차이에 대한 관계식을 알면 무엇이 됐냐? 다른 n에서도 이 관계식을 계속해서 써볼 수가 있고, 이걸 R1까지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만약에 다 더하면은 얘네들이 다 없어져서 Rn 플러스 1번째가 뭐냐? R1과의 차이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한 거냐면 말 그대로 Rn을 구한 셈이죠. 첫 번째 비율은 1분의 1이라서 1이 될 거고, 결국은 이 뒤에 있는 이 급수가 수렴하느냐가 이 비율이 수렴하느냐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때 이 안에 있는 식을 보면은 계속해서 부호가 바뀝니다. 피보나치 수열 fk는 우선 계속 양수고, 마이너스의 k승은 계속해서 바뀌죠, 부호가.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이 계속 커지잖아요. 분모가 커지는 동안 전체 값의 절대값은 계속 작아질 겁니다. 뭐 점으로 찍어보자면 이런 느낌이죠. 얘네들을 다 더한다는 거는 이 화살표를 다 더한다. 이 화살표의 끝을 이으면 이런 느낌이잖아요.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는데 그 화살표 크기 절대값은 점점 작아집니다.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한 값에 수렴할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겠죠. 이 급수의 식을 봤을 때 절대값이 계속 작아지고 부호가 바뀌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결국은 더할 건데 화살표의 끝을 이어서 더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보자. 이 화살표의 끝을 이어붙여서 급수를 나타내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부호가 바뀌고 절대값이 작아지는 급수는 수렴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수열처럼 계속해서 부호가 왔다 갔다 하는 수열을 교대급수, alternating, 계속 부호가 교대를 받겠다 해서 교대급수라고 부르는데요. 특별히 이 교대급수의 항의 절대값이 얘처럼 0으로 수렴한다면 이 화살표의 길이가 점점 0으로 작아져서 이 급수도 어떤 값에 수렴한다.
이게 바로 교대급수의 수렴에 대한 정리죠. 이런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은 계속 커지잖아요.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급수가 수렴합니다. 그래서 이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이 수열도 수렴한다. 피보나치 수열의 비율도 수렴한다는 것이 증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어떤 값으로 수렴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렴을 한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러면 아까 이 수열의 알파로 수렴한다고 가정하고 2차 방정식을 풀었던 거 있잖아요. 그러한 논리에 뒷받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수열이 수렴한다고 증명을 했으니까요. 이제부터는 수렴한다고 가정을 하고 수렴 값을 구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미 피보나치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있다면 굳이 깊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자, 이웃한 두 피보나치수의 비율을 구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분자 분모를 파이 n승으로 나눠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이제 부호랑 이런 값들을 다 정리를 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왜 이런 짓을 했냐? 파이가 1보다 크니까 이러한 등비의 수열은 발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체 값은 0으로 가겠지요. 그렇다면 1분의 파이가 돼서 파이의 수렴을 하는 것입니다. 자, 등비수열의 수렴성을 통해서 피보나치 수열의 비가 황금비 파이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손쉽게 증명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공비가 1보다 작으면 등비수열을 수렴하고 1보다 크면 발산한다, 뭐 이런 거를 따로 증명을 해야겠지만 그러한 밑바탕이 모두 깔려져 있다면 이러한 방식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보니까 참 증명하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재미난 사실이나 증명을 제보해 주십시오. 바로 피보나치 수열로 상금이 주어지는 피보나치 상금 이벤트입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이벤트입니다. 스텝 1. 14년째 운영하고 있는 옥토끼의 비밀연구소 블로그를 이웃 추가하고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를 구독한 다음 인증샷을 남겨줍니다. 스텝 2.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재미난 성질, 황금비로 수렴하는 또 다른 증명, 이 영상에서 보완해야 될 부분들, 그 외에 피보나치 수열에 대한 어떤 것이든지 제보해주세요. 글과 사진, 영상 어떤 것이든지 가능합니다. 스텝 3.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통해 이벤트에 참가합니다. 제목을 반드시 피보나치 이벤트 참가라고 써야 합니다. 반드시 블로그 이웃과 유튜브 구독 사진도 첨부해야 합니다. 상금은 피보나치 수열에 따라 지급됩니다. 유튜브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기획하고 편집해서 올리는 영상인지라 개인적으로도 몇 명의 사람들이 참여할지 궁금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메일 접수는 7월 7일까지 진행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구독자분들께서 소개해주신 내용을 담은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의성 25%, 수학적 완결성 25%, 그리고 구독자 득표 50%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순위가 결정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여러분은 피보나치 상금을 가져가게 됩니다. 더 에이트쇼에서 황금비를 암시하는 피보나치 수열이 등장한다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 쇼의 창조자는 자본주의 세계에서 인간이 가지는 끊임없는 욕심 그리고 갈등이 과연 황금비처럼 아름답다고 보았던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8명의 상금이 다르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 온갖 폭력과 억압, 고문이 반복되며 쇼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마침내 혁명을 통해 만행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들은 참혹한 희생이 있기 전까지 이 쇼를 끝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층이 낮은 1층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1분에 1만 원을 받는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잔인한 혈투를 벌였던 것일까요? 그들이 꿈꾸는 삶을 위해서는 정말 그 많은 돈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고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는 것에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 지구를 둘러보십시오. 더 에이트쇼처럼 무수히 많은 갈등이 보이진 않은가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끝없는 욕심과 갈등,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마치 피보나치 수열의 비가 황금비로 수렴하듯이 삐끄덕거리는 인류의 역사에 아름다운 균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